일반인이 무작정 근성장을 위해 벌크업을 시도하면 살만 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벌크업의 진실과 더욱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헬스장 탈의실에서는 벌크업을 한다며 하루 5끼를 챙겨 먹고 몸이 커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백질 식당이 아니라 햄버거와 라면, 초코우유가 진열된 편의점입니다. 배는 흘러내리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지만 이게 근육으로 바뀌고 커팅만 하면 조각 같은 몸이 드러날 거라 확신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벌크업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을 핑계로 맛있는 걸 먹는 살크업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살크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일반인은 배고픔을 유지해야 근육이 크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의학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깨야 할 착각은 많이 먹으면 그만큼 근육이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성장을 집짓기에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의 근육세포는 벽돌공이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벽돌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추럴 운동인 벽돌공들은 작업 속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한 달에 건물 1층, 약 근육 0.5kg에서 1kg을 올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크고 싶다는 욕심에 벽돌을 10층 높이만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공들은 여전히 1층밖에 못 쌓습니다. 나머지 9층 분량의 벽돌은요? 공사장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쓰레기 하적장이 바로 뱃살과 내장 지방입니다. 선수들은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던데요. 네, 그건 그들의 몸속에 특수한 신호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과 운동량을 일반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근육세포의 문을 두드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벌크업 한다고 체지방을 과도하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포가 뿜어내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근육세포의 문이 녹슬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근육으로는 영양분이 안 가고 오히려 지방세포로만 영양분이 몰립니다. 즉, 살이 찔수록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 근육 합성은 안 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 챕터는 남성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살크업이 불러오는 가장 끔찍한 재앙, 바로 호르몬 교란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 특히 뱃살에는 아로마테이즈라는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남성 호르몬을 분해해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벌크업 핑계로 뱃살을 키우는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파괴되고 여성 호르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근육량 감소, 성욕 감퇴, 우울감, 심하면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가슴이 나오는 여유증까지 생깁니다. 몸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운동인데 식단 관리 안 하고 무작정 먹어대다가 생물학적으로 여성화가 진행되는 꼴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올바른 길은 린 매스업뿐입니다. 여러분의 체지방률을 항상 10%에서 15%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이 구간이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서 먹는 족족 근육으로 가는 황금 구간입니다. 만약 거울을 봤는데 복근이 덮였다? 그때는 증량을 멈추고 유산소와 식단 조절로 지방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지방을 뺀 상태여야 근육이 큰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몸무게가 늘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체중이 2-3kg 늘었다면 장담하건대 90%는 지방입니다. 내추럴의 근성장은 아주 느립니다.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눈바디가 좋아지고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수 근육이 늘어나는 신호입니다. 벌크업이라는 단어는 참 달콤합니다. 힘든 식단 관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핑계니까요. 하지만 몇 달 뒤 남는 건 축 늘어진 뱃살과 망가진 호르몬, 그리고 그것을 빼기 위한 피눈물 나는 다이어트뿐입니다. 자, 이제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린매스업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숨만 쉬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유지 칼로리를 찾는 겁니다. 인터넷에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검색하십시오. 체중, 키, 나이, 활동량을 넣으면 대략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500칼로리, 1000칼로리를 더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논문이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내추럴의 잉여 칼로리는 200에서 300칼로리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1.6g에서 2.2g을 드십시오. 탄수화물은 운동 전후에 섭취하십시오. 운동 강도를 뽑아내야 근육이 큽니다. 림메스업에서 식단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강도의 증가입니다. 운동 강도는 그대로인데 밥만 더 먹는다? 그건 그냥 살크업입니다. 매주, 매달 벤치프레스 무게가 늘고 있어야 림메스업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체중계 눈금보다 스쿼트 중량 증가에 집착하십시오. 림메스업을 아무리 잘해도 3에서 4개월 하다 보면 지방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미니 커팅입니다. 기간은 2주에서 4주. 잉여 칼로리를 없애고 반대로 500칼로리 정도 부족하게 먹습니다. 지방만 싹 걷어내고 다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림메스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림메스업을 위한 운동은 다이어트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온 영양분을 빨리 근육으로 바꾸도록 호르몬 신호를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커지는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은 기계적 장력입니다. 무거운 무게가 근섬유를 물리적으로 잡아당기고 찢을 때 우리 몸은 근성장 스위치를 켭니다. 매주 아니면 격주라도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중량이 단 1kg이라도 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를 악물면 1에서 2개는 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한계까지 가지 않고 멈추는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지점이 근성장 효율은 최고조이면서 부상은 피하고 회복력은 지키는 황금 구간입니다. 제가 왜 자꾸 스쿼트와 하체를 강조할까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글리코겐 저장소입니다. 하체 운동을 강도 높게 해서 이 저장소를 텅 비워버리면 운동 후 먹는 탄수화물이 스펀지처럼 근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3개월 증량 후 1개월 미니컷, 그리고 다시 3개월 증량. 이 사이클이 바로 1년 내내 복근을 유지하면서 근육만 야금야금 키우는 고수들의 비밀입니다. 배고픔을 즐기십시오. 그 약간의 배고픔이 여러분의 근육을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키워줄 것입니다. 오늘도 득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